아름다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명사특강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깜짝 놀라실 초대 작가님은 이혜정 이사장님께서 서두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소개해 주셨던 우리 한석산 민족 시인님을 모시고 시는 세상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위로였다는 주제로 강의하실 때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아마도 우리 민족 시인님께서 더 많은 노하우를 알려주실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예우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문학사라는 예술인협회 도서출판 복사라는 출판기능이 한국 문학신문 문학상 수상자 여러분께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제 시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다. 첫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가 되고 꽃이 되고 별이 되고 희망이 되고 행복이 되는 시낭송 위에서 시가 있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일찍이 우리 문학의 선조 바산 선생이 이루기를 사람이 문장을 짓는다는 것은 풀과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대의 석학 이어령 선생은 한편의 좋은 시를 읽는 것은 영혼의 항아리 속에 향기 좋은 꽃 꽂아두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 들었으면 독자들이 묻습니다. 작가님, 시란 무엇입니까? 시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시를 쓰셨습니까? 시인의 시에 대한 철학과 시작의 순간을 궁금해합니다. 예, 저는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쳐 시와 시절을 짓다가 돛을 잠시 삶의 인목에다가 밀쳐두었다가 1999년부터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해서 중앙일보, 전북중앙신문, 서울신문, 동아일보, 서울시 공모전에 작품이 발표되면서 대한민국 문단에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문청시절 작가가 되겠다던 글벗이 훌륭한 작가가 되려면 코피 서말을 쏟아야 한다. 진지하게 인생을 사는데 한 말을 썼고 남의 글을 읽는데 또 한 말을 썼고 나머지 한 말은 자기 자신의 글을 써야 하는데 나는 그럴 만한 피도 열정도 없다. 그래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는 피를 태워 피어올리는 영혼의 불꽃입니다.
그리고 저의 글에 대한 작품에 대한 것을 이 짧은 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담양국시 종손이신 외가에서 어린 시절 뼈가 붉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한학자이시면서 글방 훈장이셨습니다. 제가 4살 무렵부터 소생들과 함께 붓을 잡고 먹을 갈며 먹물 온몸에 찍어 바르며 먹물을 찍어 먹으며 자랐습니다. 그 당시 글방 훈장님 1년 세경이 글세경이 얼마인가 하면 추삼두 아래서 봄에 겉벌이 새만 가을에 나락 3마리던 시절 외할아버지 품에서 묵향에 젖어 위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당시 양반네들의 전통적 간습으로 마땅치 않은 혼사를 치른 아버지께서 별거를 하시며 서울 전롱동 해군병원의 문관으로 계시는 인근 학교에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던 아버지 슬하에서의 행복도 잠시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또 이쯤에 1961년 군사정변이 일어났죠. 이러면서 아버지께서 서울 해군병원을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인천에서 사설 우체국을 하는 고모님 이웃으로 가서 세발차, 그 당시는 삼발차라고도 했습니다. 삼발차 사업을 하다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가사가 급격히 기울어져 저는 또다시 어린 나이에 외가로, 뭐 갈 데가 없더라고요. 외가로, 또 친가로, 또 서울로, 서울에서 참 어린 나이에 그 민주화 운동이죠. 그때가 1960년이가 약 10살 때쯤 되나 봐요. 제가 신설동에 사는데 얘기가 또 딴 데로 얘기하다 보니까 빠지네요. 신설동에 살았는데 와가 큰 기와집이 한 채, 한 7가구가 주인도 있고 새를 사는데 제가 새를 살았습니다. 몸깜빡에서. 근데 그 집이 얼마냐면 70만원. 2원 50전 전철비와 버스 토큰이 그럴 텐데요. 4.19 혁명에 잠깐만 격변기라서 짚고 가겠습니다. 누나들, 형들이 죽어나가요. 아이, 죽어나간다는 또 그걸 느낀다니 조심해야죠. 아이, 놀래잖아요. 내가 놀래 못 죽었네. 그래서는 그때 신설동에 부록구 공장이 꽉 찼었어요. 경마장이 있었고. 근데 제가 승마하는 경마장 말을 돌봤습니다. 격변기에 그 경기를 하고 뛰고 오면 말이 희야됩니다. 땀도 식히고 말고삐를 잡고
말등에 몰래 올라타가지고서 뭐든 제가 말을 좀 잘 탑니다. 그래서 그 쉬면서 그랬고 사회 보니까 형들이 이 추록을 어디서 났는데 추록에 투구를 쓰고 띠를 들고 애무한총을 들고 신설동 노탈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기동 파출소가 보입니다. 꽉 차를 돌리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렇게 꽉 차워가지고 위에 관에다 태극기를 덮고 그래서 제기동 파출소 쪽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총은 직접 쏘지는 않고 공중에다 두 사람이 어린 나이 기억이 그 기억은 정확한데 역사라서 제가 어디서 함부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사실적인 것만 하죠. 총을 하늘에 대고 쏴요. 그러면 싹 파출소 가까이 갖다 돌려갖고 신설동 노타리를 그냥 그 돌아요. 그리고 1961년도에 5.16 혁명 때는 5.16 군사정전 때는 새벽에 탱크가 한 대 노타리 우측이가 포신을 이렇게 세워갑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이 시의 자료가 돼서 지금 애국시, 민족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는 체험에서죠. 물론 수필은 체험에서 나오고 최고의 이제 체험이나 간접 체험이고 소설도 간접 체험이고 오늘 김세현 선생님 제가 그 서평을 썼습니다만은 그 체험에서 나온 거 깊이 있는 체험에서 나온 거를 제가 좀 신경 쓴다고 썼는데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탱크를 세워놨는데 군사계엄령이 내려지죠. 이제 이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 어린 시절 외가에서 자라다가 다시 군사 정변이라든가 격변기를 거치면서 아버지께서 이제 세발 택시가 아니라 세발차. 그게 아마 대한민국 최초에 생산된 차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실패를 보면서 외가로 갔다 본가로 갔다 서울로 갔다 고모님 댁을 이 뿌리 없는 부평초처럼 떠돌던 격변기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근근히 이수를 하고 대학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는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그거 뭐라고 하네. 그 잡부로 일꾼으로 해서 인천에 십정동이라고 있어요. 주안 십정동. 그 당시는 복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마도 있고 굽고 붉은 벽돌도 굽고 한참 일전이 발전기였어요. 주안도. 그 애기지요. 지금 생각에만 한 20 전인데 뭐 어떻게 공사판에 지붕에 다리가 떨려서 오줌을 쌀 정도예요. 올라가서 뭐 지금 같지도 않고 무슨 뭐 어떻게 하라는 지시들 올라가서 뜯으라고 하니까 어른들이 뜯으라니까 저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집에 올라가서 낡은 슬레이트 건물을 뜯었어요. 그러다 추락하는 순간 저는 그 젊은 어린 나이에 나의 젊은 날은 고뇌와 번민의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눈물 젖은 시간을 보내다가 함께 자취생활하면서 주경 야독을 하던
친구와 함께 해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군 훈련소에서 한 동기를 만났습니다. 고창 선운사 인근에 산다는 그 동기는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정주 시인과 자기네 선대와 시인의 선대가 한우물을 기르다가 국을 끓이고 밥을 해먹었다던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첫 휴가 때 고창을 가져갑니다. 그 길에서 운명적으로 소년 시절에 고향을 떠나 수십 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서정주 시인을 숙명처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동기의 허름한 집 뒤 해걸음 당산나무 그늘이 지는 곳이 슬레트로 지붕을 이은 서정주 시인의 옛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도랑 하나 한 발짝 정도 됩니다. 지금은 많이 변해가지고 기념관도 짓고 해서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 당시는 물도랑 하나 사이가 서정주 시인의 8살 아래 아우님이세요. 신문사에 계시다 서정주 시인의 영향을 받아서 글을 썼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만난, 근데 집이라야 손바닥만한 쪽마루에 황토로 쳐바른 벽에 바람 숭숭 드는 벽에다가 집을 대강 얽어서 엮었다고 나요. 그래서 지붕을 덮고 부엌 한 칸, 방 한 칸. 그 여름 시인께서 건네주신 동천을 받아들고 월남전에 참전을 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월남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곳에서 동천을 책장이 해지도록 읽고 또 읽으며 필사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글자가 더 이상 활자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에 내려앉는 따뜻한 이슬이었습니다. 시는 명작을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사색반과 치열한 고뇌의 시간을 거쳐 그때서야 한 줄 문장으로 제 몸을 그것도 살짝 비칠 뿐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그가 쓴 개미의 작품은 12년에 걸쳐 120번 고쳐 쓴 끝에 그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첨삭퇴고하는 부분을 제목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120번을 대표해서 한자 한자 쓴 끝에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노인과 바다의 작가 해밍웨이는 20년에 걸쳐서 200번 고쳐 쓴 끝에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독자들은 작품만을 기억하지만 그 작품 뒤엔 작가가 눈물로 견디는 시간들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문학 예술은
신앙송 예수진 내비의 기비 우리 문단의 큰 어른 선생님들 부족한 시인의 세계를 함께 하신 아름다운 동행 존경과 감사로 인사를 드리면서 이만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석산 시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